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70년 만에 증권시장이 하나 더 생기니 투자자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뭔가 생소하죠? 불편하기도 하고. 유수민 기자입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첫날인 4일 증권사 홈페이지에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처음 경험한 복수시장 체제의 어려움을 느낀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뀐 규정을 알지 못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오전 8시 40분에 예상 체결가가 나오지 않자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의 테스트를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저희 넥스트레이드는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장 안착을 위해선 해결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종목수가 확대된다면 이제 정적 VI 그때도 가격 급변이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적 VI가 KRX에서 발동이 되면 그 S5R 주문들이 그거는 일단 체결을 가장 좋은 가격으로 체결시켜야 되는 어떤 조건 때문에 그 주문들이 NXT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적 VI가 KRX에서 걸리게 되면 모든 SOR 주문들이 NXT로 몰리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가격 급변이 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별 종목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오를 때 발동하는 정적 VI가 한국거래소와 달리 대체거래소에는 없습니다. 또한 두 거래소의 시세 차익을 이용한 초단타 매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 상황. 현재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은 10개이며 오는 17일부터 110개, 24일부터 350개, 그리고 31일부터는 800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종목 확대를 앞둔 가운데 투자자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체거래소 정착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종목 수가 늘어나도 엄격한 시장 감시 체계를 가동하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승혁TV 유수민입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가 열렸습니다. 역시 화두는 AI입니다. 우리 통신 3사도 새로운 수익 모델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사업자들과 만났습니다. 김판수 기자입니다.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5에 마련된 LGU 플러스 부스입니다. 관람객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택시를 예약하고 자신의 모습을 본떠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MWC에서 처음 부스를 차린 LGU 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AI 비서 익시오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앞으로 구글과 협력해 익시오의 기능을 확대하고 AI 기반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과 기업용 AI 솔루션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구글과 LGU 플러스의 익시오가 합쳐진다면 글로벌도 가볼 수 있겠다라는 잠재력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이번에 익시오랑 협력을 해서 글로벌을 한번 같이 가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KT는 AI로 구현한 K-팝 댄서들과 함께 춤을 추거나 축구선수 이강인의 아바타와 대화하는 AR 콘텐츠를 공개했습니다. Tengo muchas ganas de ir a Corea después de disfrutar de la IA en ámbitos como el K-pop o el K-sports. AI 기반 기업용 솔루션을 선보이고 업무 효율화를 돕는 AI 비서를 내세우면서 기업 환경에서 AI를 활용한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AI로의 전환, 즉 AX 가속화 시대에 기업과 고객에게 다양한 최고 AI 기술을 응용하여 기업의 AX를 가속화하는 이네이블러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B2B 기업과 B2C 고객이 원하는 고객 맞춤형 AI 기반 AX 스택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AI 사업의 핵심입니다. SK텔레콤은 맞춤형 AI 서비스와 수익 모델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약 9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한 AI 비서 ADAS을 기반으로 기업용 AI 서비스까지 확대하며 AI를 통한 수익화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네트워크 설계와 운영, 마케팅, 고객 응대 등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며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해 기업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AI 데이터 센터로서 돈을 벌 거고 AI B2B에서 벌 거고 마지막으로 AI B2C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 버는 AI를 갈 거고요. MWC 2025에 총출동한 국내 이동통신 3사, AI를 활용한 실생활 서비스 혁신과 수익화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판수입니다. 배터리 산업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산업팀의 임혜정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이번 전시 첫날부터 K배터리를 대표하는 수장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배터리 2025가 3일간 열렸는데요. 첫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행사장에서 배터리 기업 수장들이 총 집결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각 대표들은 취재진들과 만나 대중 경쟁과 전기차 캐즘을 기술력으로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와 최주선 삼성 SDI 대표의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46 시리즈 제품, 그리고 LFP CTP,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많이 얘기했던 미드니켈 하이볼티지 시스템,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오늘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소듐 전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보시면 저희가 그 제품으로서의 그 리딩할 수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중국 업체와 좀 경쟁 우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도 굉장히 다변화돼 있어서 좀 환경 정책 갖고 그다음에 그 관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변하지 않는 건 기술력이라고 생각하고. 네, 가장 관심은 이 업황 반등 시기, 즉 캐즘이 언제 끝나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최 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캐즘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대표 역시 영업 환경은 하반기부터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검은 터널을 벗어나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자 현재는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국내 배터리 업계가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대표는 미국 내 공장이 많아 선진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투자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북미 공장 건설은 중장기적으로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스텔란티스와 GM과 함께 추진 중인 미국 공장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으나 생각대로 진행하려고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떤 기술력을 보여줬는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전시에서 탁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네, 이번에 참가한 700곳의 기업 중 LG에너지솔루션의 부스가 가장 넓었습니다. 부스 중앙에는 인터배터리 어워즈 수상작인 원통형 사륙 시리즈 셀 라인업과 카스솔루션이 최초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 카스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이 독자 개발한 기술인데요. 사륙 시리즈 안정성을 강화시켜주는 차세대 모듈팩 솔루션입니다. 셀 사이 쿨링 튜브가 U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열을 냉각시켜주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도와줍니다. 또 그 위에 레진을 부어 셀 사이를 채움으로써 열이 전이되는 열폭주 현상을 막아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주력 제품이 기존의 2170 이 원통형 배터리 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들고 나온 게 46 시리즈란 말이에요. 어떤 차별점이 있습니까? 네, 46 시리즈는 기존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와 출력을 최소 5배 이상 높인 제품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 한 대에 2170 배터리 4,500개가 탑재된다면 4680 배터리는 750에서 900개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46 시리즈 양산 준비는 끝났고 고객사 협의에 따라 만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삼성 SDI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들을 주력으로 내놨습니까? 네. 삼성 SDI는 이번 전시에서 대표 제품인 각형 배터리를 메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전시 부스 입구에는 각형이 답이다라는 문구를 내걸었을 정도로 이번 전시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했는데요. 삼성 SDI는 각형 배터리 크기와 높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열전파 차단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열전파 차단은 셀과 셀 사이에 적용된 안전 소재 등에 의해 다른 셀로 열이 전파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기술입니다. 또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소개하는 부스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기자가 뒷부분에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SDI가 또 하나 밀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재 개발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 SDI는 지난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을 완료했고 2027년 하반기에 양산될 예정입니다. 특히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로 대체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들을 보여줬는데요. 액체 전해질이 아닌 고체 소재만 썼기 때문에 무게가 낮아지고 출력 밀도는 증가합니다. 같은 부피에서도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어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고전압 상황에서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K배터리의 이제 3대 천왕 중에 마지막 하나 남았죠? SK온. 어떤 걸 내놨습니까? 네. SK온은 니켈 함량이 50에서 70% 줄인 파우치형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SK 엠무보와 함께 개발 중인 전기차형 액침 냉각 기술도 집중적으로 보여줬는데요. 독자적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를 접목해 액침 냉각의 성능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박기수 R&D 본부장은 액침 냉각 기술은 개발 단계까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등 주요 3대 폼팩터 배터리를 공개하며 폭넓은 고객 니즈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차세대 우리 먹거리죠. K배터리 화이팅입니다. 자, 지금까지 임혜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에너지도 인터 배터리에 참가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 기자가 신진용 대표를 만났는데 신 대표는 올해 2,500톤의 연구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외 기업과 MOU도 준비 중입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인터배터리 전시회에 참가한 강원에너지 부스입니다. 2차 전지 전극 믹싱 설비부터 최근 국내 대기업에 12세트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제트밀 제품, 최근 추진 중인 신사업 연구자석 사업까지 회사가 집중하고 있는 사업을 한데 모았습니다. 특히 드론과 로봇, 풍력, 가전 등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하는 히토류 연구자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최대 2,500톤의 연구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장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 연구자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직접 설비 개발도 하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유수한 업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MOU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MOU는 연내에 상반기에 체결을 할 예정이고 체결 후에는 연내에 저희가 공장을 증설해서 내년에까지는 이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연구자석을 생산해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 특히 히토류 연구자석은 산화철을 사용하는 페라이트 자석 대비 자력이 강해 산업분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에너지가 올린 매출은 2,244억 원. 2차 전지 사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크게 성장 중인데 올해도 무수 수산화 리튬의 성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내에 있는 셀사들, 양극재사들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대부분의 양극재 업체들이 생산성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무수 수산화 리튬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하던 기존의 수산화 리튬만 사용하던 업체들도 무수의 비중을 늘린다거나 또는 무수로 변경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넘어서 내년 넘어가면 계속해서 무수에 대한 수요는 저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에너지는 올해도 2차 전지 사업을 원동력으로 작년 대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4680 배터리의 간판이죠. 성우도 참가했습니다. 성우는 기존 원통형 부품에서 각형 배터리 부품으로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직사각형 알루미늄 형태의 각형 배터리와 이를 감싸 상부 뚜껑 역할을 하는 캡 아세이. 배터리 보호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워온 성우가 각형 배터리 부품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열리게 된다면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초장축 관련한 압출 인발 제품을 활용하여 저희가 각형 배터리 제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우는 글로벌 고객사들의 수요에 맞춰 기존 조립 방식과 차별화된 일체형 사이드 플레이트 기술을 적용해 생산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가 절감과 함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저희가 압출 인발을 가능한 업체를 발굴을 해서 그 제품을 받아서 추가 가공과 저희가 필요한 사이드 플레이트를 반영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사에게 인도할 예정입니다. 최근 원통형 배터리 시장은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 감소로 다소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에 성우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각형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간다는 계획. 저희 성우는 현재 2차 전지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구미와 남경 공장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장 부품과 EV 릴레이를 생산하고 있는 천안 공장이 있고요. 미국 진출 관련해서는 46 시리즈 및 각형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글로벌 거점을 추가로 마련을 하고 현재 고객사 및 추가 고객사를 발굴하여 글로벌 업체로 도약을 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종원 대표는 2에서 3년 후 각형 배터리 사업의 안정화와 미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황 변화와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그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KG 모빌리티가 전기 픽업 트럭 무쏘 EV를 공개했습니다. 과거 무쏘 브랜드를 다시 꺼내들며 픽업 트럭 라인업을 정비하고 전동화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김홍모 기자입니다. 전기차의 정숙함과 픽업 트럭의 강인한 디자인이 결합된 무쏘 EV. KG 모빌리티가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선보인 첫 전동화 픽업 트럭입니다. 과거 무쏘 브랜드를 부활시킨 것은 KG 모빌리티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액티언이라는 이름도 제가 소환해왔고 무쏘라는 이름도 제가 소환을 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잠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제품까지 나쁜 과거로 되씌울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KG 모빌리티는 앞으로 픽업 트럭 라인업을 무쏘라는 이름 아래 통합한다는 계획. 무쏘 EV를 시작으로 앞으로 KGM의 모든 픽업 라인업은 무쏘라는 통합 브랜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통합 브랜드 전략에 따라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칸이 무쏘 스포츠와 무쏘 칸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무쏘 EV는 기존 포레스 디자인을 기반으로 데크와 바디가 하나로 연결된 견고한 실루엣의 전기차 특유의 간결한 디자인 요소를 더했습니다. 또한 고객 불만이 많았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개선해 가독성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국내 전기 화물차 중에 가장 긴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무쏘 EV는 KGM 최초 모노코크 바디 타입으로 1회 충전 400km를 주행거리를 제공합니다. 무쏘 EV를 통해 우리는 도시명 전기 픽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KG 모빌리티는 기아를 비롯한 대형 완성차 업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가격 경쟁력과 실용성을 앞세운 차별화 전략을 추진합니다. 무쏘 EV는 사전 예약에서 2,000명의 고객을 확보했으며 KG 모빌리티는 올해 월 500대 판매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차량 인도는 오는 4월부터 시작됩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DTN CRO가 국내 기업 최초로 우수 실험실 규정, 즉 GLP 인증을 획득한 PK PD 센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향후 미국의 생물보안법 반사 이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효선 기자입니다. 약 240억 원을 투입해 개소한 DTN CRO의 PK PD 센터. PK PD 센터는 체내에서 약물이 어떻게 흡수, 분포되는지를 분석하는 약물 동태와 체내에서 어떤 생리학적 효과를 이루는지를 분석하는 양력학 효능 평가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GLP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독성 분야든 효능 분야든 PK, PD 분야든 언제든지 GLP 시설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졌잖아요. 시설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가장 좋게 만들어놨다. 회사는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데 이번 PK PD 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생물보안법이 시행되면 중국 CRO 이용의 제한에 따라 새로운 CRO 파트너를 찾게 될 때 바로 GLP 인증을 획득한 회사의 PK PD 센터가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강점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PK PD 센터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니피그실, 비임상, 임상 분석실, 고객사를 위한 공간까지 모두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번에 미니픽을 65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기기류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ADME 센터도 설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우리가 사업 영역이 확대뿐만 아니라 고객도 확대가 가능하다. 이번 PK-PD 센터를 통해 회사는 보다 더 공격적인 마케팅 강화 계획도 밝혔습니다. 분석 역량 강화에 따른 매출 확대도 이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매출의 추이는 뭐 지금 이 정도 시설이면 1,000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한편 DTNCR로는 미국 임상 컨설팅 기업 레디어스 리서치와 지난해부터 업무 협약을 체결해 글로벌 CRO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김효선입니다. 지난해 중견 건설사 가운데 SGC ENC가 해외에서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명 변경 추진 후 1년여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전영석 기자입니다. SGC 이테크건설에서 사명을 변경한 SGC ENC. 지난해 3월 사명 변경 당시 글로벌 EPC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사우디,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총 13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9천억 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중견 건설사 가운데 최대 실적입니다. 비결은 공정 효율화를 통한 공사기간 준수, 고품질과 협상력 등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최근 전략물자 자율 준수, 무역 거래자로 지정되면서 해외 현장에서 긴급 자재가 필요한 경우 민첩한 대응도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사우디 주요 발주처로 사빅, 씹캠, 그리고 타스니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해당 발주처로부터 EPC 전문성, 그리고 우수한 공정 효율화, 그리고 기술력을 인정받아 연계 수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들이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수익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해외 프로젝트들의 공정이 올해 완공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3,500억 규모의 말레이시아 프로젝트는 수주액 납기 시점이 올해 7월인 만큼 올 상반기 내 수주액 모두 매출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7,400억 원의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 또한 수주액 납기 시점이 내년 1월 말이어서 이 프로젝트의 수주액 대부분이 올해 매출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신규 시장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중동 주요 국가와 동남아 등 다양한 사업주로부터 업무 제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수주가 결정되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플랜트 분야에서 대형 건설사 못지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SGC ENC.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으로 완벽하게 환골 탈퇴할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형섭입니다. 금융사 CEO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이 이번엔 24개 증권사의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사익을 추구한 일부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24개 증권회사 대표들 그리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5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이복현 원장은 일부 증권사에서 발생한 불건전 영업 행위를 질타하며 금융당국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증권사 임직원들이 부동산 PF 사업 수익을 부당 취득하는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한 행위가 적발돼 당국이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이복현 원장은 증권산업의 성장을 위해 모험 자본을 공급하면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험 자본 공급을 통해서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증권사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 수익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 신사업 분야 발굴, 투자 방식 확대, 장기적 관점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등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을 적극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AI와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한편 고부가 가치 IB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또 서유석 협회장은 초대형 투자은행의 역할을 확대하고 발행어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투자와 초대형 IB는 자기 자본을 늘려서 투자 이력을 키우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한편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이복현 원장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에 대해 금융권 익스포저, 즉 위험 노출액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영업 손실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 회계년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아마도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이제 외부 요인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신평사에서 그러니까 평가 등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슈가 생긴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금융회사 익스포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증권 산업이 새로운 기회와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이재인입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가 8조 원 가량을 증자했습니다. 엄청나죠? 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실탄 확보입니다. 오늘 국내 배터리 업체 기사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캐즘 때문에 다들 고전하고 있죠. 자, 이럴 때 역발상으로 이 향후 기회를 대비해 시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돈, 즉 자금이 필요한데 이 상장사들은 이걸 증자로 보통 해결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가 더 심해져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등은 자국 기업 보호와 성장에 모든 정책이 집중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정부, 국회 등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주 52시간 문제, 기업 경영의 규제 강화, 각종 카르텔, 세금 등 발목을 잡는 일만 만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업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는 뭔가 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